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5월 내내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그간 많이 오르지 못했던 외면받았던 중소형주 또 코스닥 시장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0.12% 떨어진 2,344로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0.28% 오른 65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중 최고치 수준에서 코스닥은 거래를 마친 건데요. 오늘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앞서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기록을 냈었는데요. 오늘 국내장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가 공개가 될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출중 2부의 문은 황소개구리 점퍼업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불러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집중해보자. 코스닥은 이제 650선을 넘어서 말씀하셨던 상승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소외가 됐던 5월장이었다면 6월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월은 거래소였다면, 코스피였다면 6월은 코스닥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650포인트가 넘어가면 이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650포인트로 넘어가서 코스닥도 어제 좀 나쁘지 않은 장이 연출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많이 소외됐던 시장이었으나 6월달은 코스닥을 좀 집중하는 게 또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도 많이 올라왔죠.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5월에는 뭐 거래소만 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근데 6월에는 코스닥 시장도 많이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인데요. 거래소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코스피 차트가 많이 움직였죠.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이쪽 보면 2,350포인트를 잡아놓고 꼬리가 들어온 모습은 뭐냐면 N파동으로 꺾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라인은 이렇게 눌렀다가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승장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박스권에 많이 갇혀있던 우리나라 시장이 이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해서 신고가 모습이잖아요. 신고가 모습은 뭐냐면 신고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에너지가 폭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올해는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6월 달에는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이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좀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겠지만 6월달 들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65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었어요. 여기를 뛰어넘으면 오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뛰어넘죠. 이제는 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6월달에 코스닥을 좀 집중하는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단기적인 수익을 빨리빨리 차릴 수 있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수익 나면 얼른 챙기는 전략이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주로 좀 가벼운 종목을 한번 갖고 왔어요. 테마를 탈 수 있는 대북주 관련 중에 대롱전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롱전기를 갖고 왔어요. 자, 매수가는 한 6,100원 라인, 좀 싸나운 종목이라 아래 위로 진폭이 되게 커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6,100원 라인에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을 써보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이렇게 상단까지 보고 선저가는 박스권 하단 여기 짧게 좀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막 급등락이 많이 하는 종목이라 그래도 이제 테마를 좀 슬슬 이렇게 봐도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중에서 6월달은 계속 보면 대북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달에는 아마 대북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탄력 있는 재롱전기를 가져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사셔가지고요. 빨리 수익 냈었으면 좋겠습니다. 틈새시장 공략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아래 위로.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밀린다 해도 꼭 들고 가서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바이앤홀딩하는 전략을 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강연회 2시부터 5시죠. 그 다음에 일요일은 부천 이지스터디에서 2시부터 5시 강연회를 합니다. 많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황소개국 우리 매매 기법이 담긴 그 US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많이 드시면 제가 엑기스적인 매매 기법이 담긴 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들을 테니까요. 그거를 잘 이렇게 듣고 배우신다면 혼자 매매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여의도 2시부터 5시 여의도 4번 출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USB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 오늘 장 시작 전에 구체적인 전략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규제 김기민.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두 분의 전문가와 이제 함께 라이브 매매 타임을 보게 되실 거고요. 전문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제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마트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 종가 수준으로는 0.4% 오름세였습니다. 중국 시장을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어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3, 2, 1. 네, 긍정적인 의견이시고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안 되는 사업 부분들을 떨궈내는 거는 뭐 국내 기업이나 아니면 해외 기업이나 뭐 부실한 부분 쪽 비용을 계속 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쪽 사업 부분들을 떨어내는 것은 어느 기업에나 이제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 아마 진출한 게 꽤 됐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 중국에서 인턴을 했을 때도 거기 이제 이마트가 생긴 걸 보고 네. 한국 기업이 이제 뭐 이런 데도 이제 많이 들어오는구나. 15년 되신 것 같은데요. 15년은, 네, 뭐, 15년은 아니고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봤을 때만 해도 이제 공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캐파를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현지화 전략에 이제 성공을 못 했었고, 그게 이제 뭐, 대학생 리포트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예전에 뭐, 경영 쪽에 이제 뭐, 과제 또는 이제 뭐, 자료들로 이제 뭐, 인용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뭐, 그쪽 사업 부분들을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앞서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사업 부분들을 떨어내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 사실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뭐 많이들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마트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노브랜드 제품들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트코를 이제 뭐 벤치마킹한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인가요? 그거 자체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사업 그 철수하고 뭐 집중적인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뭐 공략하는 것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들이 뭐 성능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마트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긍정적이었다는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미투온입니다.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모바일 게임 업체 중국 진출 가시화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네, 이슈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미투혼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부정적이십니다. 김기민 팀장님. 네, 그 미투혼이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이제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풀하우스라는 이제 게임하는 카지노 이런 게임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게 현재 예전부터 한 작년부터 이제 리포트가 올라왔고 뭐 동남아시아나 베트남 이런 쪽에서 이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중국으로 진출을 한다, 만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선반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 버렸는데 그럼 여기서 이 중국에서 그러면은 이 사업이 꾸준하게 지속하면서 잘 된다. 그리고 이익이 창출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그 합법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서는 카지노 사업이 없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그 정치적인 이런 게 압력 같은 게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제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올스톱 되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크거든요. 거기에 지금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외교를 아주 잘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뭐 진출이 되고 다시 뭐 완화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오늘 아침 신문만 봐도 또 이제 미국하고 사드 삐걱거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언제까지나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는 좀 이렇게 위험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팔아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6월 2일 금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될 겁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민간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었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쉬어갔고 코스닥은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시장 움직임 어떨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해드릴 건데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볼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켠 채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오르면서 225만 원 선 회복이 된 상태고요. SK 하이닉스 어제 1% 밀렸었는데 밀렸던 거 다시 올려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 강세 57,000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쉬어가죠. 현대차 어제 1.5% 올랐었는데 오늘은 1% 정도 조정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0.3% 하락입니다. 반면에 삼성물산이 1% 이상 오르고 있고 또 미국장에서도 금융주가 좋았었는데 국내장에서도 신한지주나 KB금융이 많게도 1% 이상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좀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39% 상승한 2,354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이고요. 지금 수준에서 종가가 나온다면 나흘째 상승을 보이는 건데요. 코스닥은 65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금 1위부터 한 1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살펴보죠. 1위 셀트리온이 1.5%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96,4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어제 좀 올랐던 메디톡스와 휴젤 역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메디톡스가 1% 이상 강세, 휴젤 역시 1%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좀 볼게요. 코미팜이 역시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0.8% 정도의 오름세, SFA도 1.24% 오르면서 최근에 반도체 OLED 쪽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시작할 텐데요.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 수익률 자랑 좀 해볼까요? 4월 28일에 주셨던 한진칼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또 한 종목 있으시죠. 5월 12일에 추천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도 한 1% 정도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그 코스피 200 편입 관련돼서 그때는 이제 뭐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렸었던 부분들이 수급적인 요인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조금 변화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뭐 차기 주도주라고 많이들 언급하는 게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제약 바이오인데 그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삼성 쪽에 대한 이제 뭐 지배구조, 거기에 이제 뭐 직접적으로 뭐 중심에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일단 뭐 조정시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1.5% 갭상승 출발이 됐으니까 지금 수익률은 26%를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희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봤고요. 이번에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 수익률 점검하겠습니다. 네, 4월 7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SK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22%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22.5%네요. 함께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또 한 종목 있으십니다. 5월 12일에 추천주 하이트진로가 10.4%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김계민 팀장님 한 종목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K 말씀드리겠습니다. SK 같은 경우 제가 그냥 한마디로 이제 코멘트 드리면은 조금만 더 홀딩 하시고 이제 30만 원 이상으로 좀 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은 아주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회사 SK 역시 오늘도 강보합 출발이 됐고요. 이제 30만 원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종목을 공개를 해야겠죠.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지금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일단은 그 대형주 쪽에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 또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 뭐가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대형주 IT 살짝 쉴 때 뭐 대형 제약사나 아니면 중소형 제약사들이 좀 움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뭐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나 움직임은 결국에는 IT 반도체 소재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 5종목은 다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뭐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많이 상당 부분 겹치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SK 머티리얼즈입니다. 말씀드리고 한번 신고가 났었고요. 견조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어제 이제 좀 강하게 들어왔고 고점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테스나라는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한 5, 6% 이상 뭐 상승, 한 10% 이상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월요일날 하루만 한 7.8%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뭐 한 일주일 동안 10% 정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테스나 같은 경우가 뭐 전반적으로 삼성 쪽이나 아니면은 반도체, OLED 여러 그 IT 쪽에 대한 부분들을 빅사이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수급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한 10% 이상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큰 빅사이클을 보고 만약에 정말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시세 탄력을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익 IPS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급등은 아니고 뭐 한 4% 정도 5% 가까이 이제 뭐 상승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하루 상승이 나타나고 오늘 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가격대보다는 올라와 있지만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원익 IPS도 빅사이클에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원스라는 기업은 뭐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좀 돌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쪽, 기관 쪽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3년 동안 이익이 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체 구간이었었는데 마찬가지로 큰 사이클 쪽으로 그 이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AMAT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세계 최대 이제 뭐 패키징 쪽에 이제 그 기업의 지분도 있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납품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올해 실적 성장세가 지난 3년간 정체기를 벗어나서 상당히 좀 괜찮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었던 새 기업보다는 주가 관심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많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쪽 열심히 만들어내면은 이 검사를 이제 뭐 수율 부분들이나 아니면 검사를 잘 해야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뭐 판매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품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그런 검사 장비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뭐 어제 어느 정도 거래량 증가와 외국인 기관 같이 관심을 들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섹터 플레이의 최강자이신 김영철 팀장님께서 5가지 종목을 공개하셨는데요. 모두 IT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셨습니다. 한 종목도 없으신 분들은 종목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 이번에 문자 좀 봐드릴게요. LG전자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83,900원에 사셨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1470님께서 문의를 하신 거고요. 비중이 95%십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시네요, 팀장님. 일단은 뭐 비중이 95%라고 하면 나머지 5%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더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단 비중이 현금. 네, 비중이 너무 예. 높지 않나,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 나올 때 비중을 늘린 거는 상관이 없는데 83,900원이면 뭐 최근에 최고가가 84,300원인데 한 400원 정도 싸게 샀으실 거고, 뭐 수수료나 거래세 이런 거 포함하면은 거의 뭐 똔똔 수준인 그런 상황일 텐데요. 뭐 그것도 안 되겠죠, 지금은. 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가 뭐 LG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은 코멘트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LG전자를 상당히 이제 좀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근데 투자 포인트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전자가 IT 기업은 아니고 해외 쪽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가전 쪽에 대한 백색 가전 쪽에 대한 그 카테고리, 그러니까 섹터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쪽에서 LG전자가 새로운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공기청정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건조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이제 스타일러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미 뭐 작년 재작년부터 좀 시작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써본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뭐 그 전에는 없었었던,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가전이라고 하면은 TV나 냉장고 이쪽으로 이제 뭐 세탁기 이렇게 이제 좀 함축적이었었다라고 하면은 뭐 스타일러스나 아니면은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 뭐 건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멘텀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뭐 최근 시장의 역시 주도는 뭐 IT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LG전자도 같이 이제 뭐 엮여갈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보유하시는 것은 뭐 괜찮나, 비중이 좀 높다. 비중 얼마나 가져가면 좋아요? 뭐 오늘 급등하네요. 예, 오늘 뭐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종목에 뭐 50% 이상을 좀 포함하는 것은 조금 뭐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 LG전자 문의를 주셨는데 많이 올라가서 수익권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김영철 팀장님의 코멘트였고요. 자,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에이블CNC인데요. 예. 에이블CNC가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동사는 이제 미샤라는 우리 브랜드로 1세대 화장품 브랜드 샵의 이제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4월
달에 오너였던 서영필 회장이 지분을 이제 IMMP에 양도를 해서 최대 주주가 리프앤바인으로 주인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 29,500원, 그리고 서영필 회장 지분 43,000원대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평균은 한 36,000원대로 이제 전체 인수를 한 것이고요. 인수한 지분은 이제 50%가 넘는 그런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29,500원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4월 24일부터 29,500원에 고정이 돼서 주가가 한 거래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다시 2주 정도 조정을 받아서 이제 26,000원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최대 주주가 바뀐 이벤트가 다 발생이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 인수한 IMMP가 어떻게 회사를 끌고 나가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조정 수준에는 이제 충분히 이제 매수할 만한 좀 가격에 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가격 26,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방향이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MP 같은 경우는 국내 3대 PE사로 굉장히 좀 능력이 좀 출중하고 또 향후에 이런 미래 전략 이런 부분에서 검증을 받은 그런 PE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과연 에이블 CNC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 최근에 이미 1세대이기 때문에 이미 이 조정 한번 크게 성공을 했고, 또 이제 조정을 받는 그 구조 조정의 과정을 이미 거치고 이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인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화장품 회사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지금 이제 26,000원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일단 목표는 35,000원, 거의 이제 IMMP가 평균 인수했던 가격 정도 수준에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이블 CNC 오늘 저가매수 포착주였습니다.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제가 먼저 공개할 종목은 첫 번째로 SK가스 말씀드리겠습니다. SK가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해서 SK에서 가스 공급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그냥 LPG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LPG 사업 같은 경우 지금 SK가스의 월봉을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월봉을 보는데 지금 혹시 아시아에서 가스 사업 같은 경우 가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SK가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하고 2011년 정도에 이제 또 아시아에서 LPG의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때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14년부터 15년까지가 또 이제 아시아권에서 가스 같은 경우 이제 또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그럴 때 또 이제 주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지금 또 그리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 아시아 쪽에서 LPG 같은 경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화력 발전이나 이런 발전보다는 가스 발전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LPG 수요량은 늘어날 텐데요. 현재 지금 주가가 이제 신나게 가지 못하고 이제 눌려있는 이유로는 여태까지 LPG 가격이 많이 올라버림에 따라서 그게 이제 많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스값이 확 오른다고 해서 그 가스를 갑자기 비싸게 팔 수는 없거든요. 마치 기름값이 한 번에 올랐다고 이제 주유소에서 한 번에 기름값을 올리지 않듯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라갔고 2분기나 3분기 실적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가격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많이 지금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 지금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도 많이 흐름을 많이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이 기업 가치를 결국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수렴하지 못했고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가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가스 추천드리고요. 현재 가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지금 현재 이것보다 한 30%에서 40% 정도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SK케미칼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SK케미칼 하면은 어떤 회사라고 생각이 되세요? 주로? 케미칼이니까 화학 쪽 아닐까요? 네, 그렇죠. 화학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혹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혹시 자료가 있나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SK 그 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흔히 이제 화학 쪽 그냥 화학 기업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80% 매출이 가스 매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배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그린 케미칼이라고 해서 이게 바이오 디젤이나 이런 쪽 PE 섬유 이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여기서 매출이 한 15% 정도가 나오고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제약 쪽에서 5%. 결국엔 80%가 가스 매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면 돌리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SK가스를 또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가스의 이 실적이 좋아지고 개선이 된다면 SK케미칼도 결국에 80%를 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부정적인 리스크 요인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에 이제 투자를 좀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럼 완전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공사가 시작도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원금 회수할 수도 있고 정부가 그리고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되면 이제 보상 지원금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안 한다 그러면은 원금 회수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의 리스크는 해소가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약간의 영향을 미쳐서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제약 쪽에서 5% 정도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거의 적자나 이렇게 크게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하는 사업부였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또 약간의 흑자 전환의 기미가 보이면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가스와 같이 많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SK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 가지 차트나 수급 이런 것도 매우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선행 EPS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 70% 이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이제 SK가스나 SK케미칼, SK하이닉스 여러 자회사들이 지금 아주 좋은 실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도 아주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처음 추천드렸을 때 주가가 좀 밀리고 월 말에도 MSCI 지수를 맞추느라고 좀 주가가 밀릴 수 있고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신규 진입하지 못하신다면 마지막에 이제 또 편입하실 수 있는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과 동시에 그 말일 31일에 조금 주가가 살짝 밀리면서 시작을 하면서 조금 밀렸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에 또 어제 3% 정도가 또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SK 광고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 좀 인용을 하자면 지금 실적 대박은 팩트입니다. 근데 주가 상승은 임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원에서 31만 원 관계 있는 건 아니실 거예요. 예, 전혀 그런 쪽으로는 관계고 전 주주죠. 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종목에 50% 이상 담는 거는 거의 그러면 물 떠놓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거의 기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매수까지 할 정도로 아주 이제 사랑하는 종목이고 물론 50%는 넘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종목이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영혼을 실어서 분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은 영혼까지는 안 실으셨나요? 물론 이제 영혼을 실지만 또 이제 고객과는 다르게 자신이 있다. 그렇죠. 자신 있었고 또 거기에 예상을 또 적중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벌써 수익률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요. 네. 그리고 또 대형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기 때문에 밀려야 한 10% 정도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데 오르면 30%니까 이런 안전한 투자를 하신다면은 주식에서 반토막 난다는 이제 그런 통념은 많이 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SK 지금 지주사뿐만 아니라 SK가스, SK케미칼까지 세 가지 종목이나 이렇게 포트에 편입되는 건 어떻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만 담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르게, 근데 SK가스, SK케미칼, SK 같은 경우는 또 다 다른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회사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삼성만 같은 경우도 삼성생명이라는 금융 쪽 섹터가 있고요. 삼성전자라는 또 IT 쪽 섹터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 섹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만 다 실었으니까 이거 올인이네? 라가 아니라, 이렇게 나눈 이제 사업별 섹터별로 포트폴리오를 편중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SK케미칼은 가스 쪽이었다면 롯데케미칼은 이제 PE나 가성소다 이런 쪽의 화학 제품입니다. 그럼 롯데케미칼이 이제 실적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유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유가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이런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오지 않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박스권에서 놀게 되면은 결국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스프레드를 벌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롯데케미칼에서는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만 보더라도 보시면은 뭐 약간의 뭐 올랐다가 또 횡보하고 이런 매력적이지 않은 차트로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업 분석을 더 많이 하지만 이렇게 좀 못생긴 차트에서 항상 좀 이제 신규 진입을 하셨을 때 나중에 조금 더 많은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기보다는 현재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화학 쪽 섹터가 없으시다면 여기에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흔히 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롯데는 항상 옳다. 왜냐면 이제 뭐 그만큼 롯데가 여태까지 실적도 좋고 항상 사업도 잘해왔다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화학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또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롯데케미칼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건설이죠. 그리고 건설에서 소형 건설사 중에서 이제 제가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동부건설이 왜 괜찮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그 모든 역대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에 부정적이셨던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적으로도 부동산 살리기는 지속적으로 갈 방향이 훨씬 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분양 시장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건설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분양과 해외 수주인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분양에 가장 큰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리고 분양 시장이 아주 매력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점점 더 우상향할 수 있고요. 제가 신규 진입했을 때보다는 한 20%가량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 20% 오를 종목 갖고는 이제 픽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20%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총 발행한 주식 그 잔고보다 현재 현금 보유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스터디를 하실 때 뭐에 유념하셔야 되냐면 현금 흐름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손금 같은 경우를 한 번에 잡아버리면 바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동성화인텍 문의하신 분 4477님이십니다. 6,300원에 사셨으니까 최근에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신 것도 같은데요. 20% 비중이 있으시고요. 대응 전략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이 지금 LNG선 이런 수주하고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주 같은 경우 지금 약간 줄었지만 또 다시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선 쪽 업황이 또 나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급락을 하면서 약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은 단기간에는 호재가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 정도 비중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동성화인텍 매도 사인이 아니고요.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오늘은 DMS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DMS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이런 제조 장비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요 고객사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사실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신규 설비 투자가 좀 주춤되면서 동사도 좀 주춤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다소 좋지 못했었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 투자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제 쭉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본격적인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전망이 되고요. 1분기 때는 뭐 외환산 손실이 한 85억 정도가 있었는데 뭐 2분기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좀 지나갔기 때문에 좀 자치하고 BOE 쪽에서 이제 그 장비 수주 받았던 게 이제 2분기부터 3분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납품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올해 그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뭐 2,800억 그리고 350억 정도 수준, 뭐 전년보다는 한 13% 7% 정도 상승하는 그 정도 수준이겠는데,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자체가 뭐 워낙 지금 싸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35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뭐 한 3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 뭐 9,960원입니다. 약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사실 저는 뭐 최종적인 목표가는 뭐 한 15,000원까지는 보는데, 일단 1차적으로 한 12,000원 정도 수준에서 실적 한번 확인하고 가자라고 좀 12,000원을 말씀드리고, 선절가는 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DMS였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 2차 목표가 15,000원까지 보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생 차장님 종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앞서 이제 뭐 반도체 그 중소형주 5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마 시장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고민하는 걸 겁니다. 다음에 뭐 주도주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 뭐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주도주가 시작돼서 시장이 올라왔는데 그 바통 터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그게 이제 쉬었다가 다시 가거나 그러다가 그 섹터가 끝나면은 그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 확산이 된다라면 중소형주를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번에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로 다른 섹터가 바통을 받아가지고 시장을 한 번 더 끌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유력한 거는 뭐 시장에서 뭐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앞서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랑 그다음에 시장의 트렌드, 뭐 지주사뿐만 아니라 뭐 삼성그룹 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코스피 200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볼 거는 결국에는 뭐 한미약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특징적인 거는 그때 한미를 움직였던 것도 기관이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뭐 바닥에서 기관들이 먼저 일단은 뭐 사 놓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 섹터로에 대한 움직임이 확실히 넘어간다 치면은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쪽으로 수급을 끌어놓기 위해서 처음에 일정 포션을 넣어놓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뭐 한미약품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차기 주도주가 만약 이쪽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탄력성과 시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뭐 포트에 일정 부분 넣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뭐 한 3주 전에 한번,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포스코 ICT입니다. 뭐 살짝 조정을 받는가 했더니 어제자의 신고가, 오늘장의 신고가를 기록을 하네요. 어제 이제 강하게 양봉을 뽑아내고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두세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정부 주도하에 4차 산업 관련된 이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확실히 IT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이면은 그쪽으로 포커싱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코스닥 쪽에서도 시총 사이즈가 되는 종목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뭐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장 보니까 뭐 메이톡스 다시 한번 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SK 머티리얼즈도 어쨌든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도 확실히 컨셉을 잡고 시장에 들어가야지, 단순히 코스닥이 이제 올 거니까 내 종목도 빛을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다가는 대형주 시장, 중소형주 시장 다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컨셉을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코리아 오토 글라스라는 기업입니다. 정말 뭐 생소하고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지 않았었던 그런 기업인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살짝 거래량도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자동차 섹터 쪽이 안 된다 이야기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현대차가 움직이는 거는 어쨌든 싸다라는 논리가 가끔 뭐 만들어졌을 때랑, 그 다음에, 다른 쪽 지배구조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이슈들 붙으면서 이제 현대차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 외에 이제 중소형 그 부품사 중에서도 일부 똘똘한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좀 그나마 좀 나타나고 있는데,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상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자동차 유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한 종목 좀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DY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기 회복이랑 좀 맞물린다라고 하고,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좀 돌아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건설 쪽, 굴삭기 쪽 관련된 그 유압, 실린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부품 쪽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익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뭐 사실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움직임만 봤을 때에는 뭐 조만간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투신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조정을 받으면 장중에도 뭐 밑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DI 파워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민엔지라는 기업인데요. 민엔지라는 기업 아마 한 달 전인가 말씀을 이제 드렸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개인 정보 보안 관련된 부분들, 인증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K뱅크 관련했을 때 한 차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6월 달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터넷은행 관련된 이슈들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시장에서도 관심을 다시 한번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충분히 다시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다섯 종목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한미약품은 김영철 팀장님의 제2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새로운 종목들, 신규 종목이 몇 개 소개가 됐습니다.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할까요?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또 약간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데요. 금호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산업 요즘에 이제 뭐 말 많죠. 뭐 이제 금호타이어, 인수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물론 뭐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금호산업의 목표가로 가는데 아주 그냥 뭐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큰 영향은 아닙니다.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한항공이 사드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그 부분은 큰 요인은 아닌 것처럼, 왜 그러면은 금호산업이 매력적인 부분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달에 이제 또 흑산도 공항 같은 이런 쪽으로 수주가 있습니다. 근데 금호산업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33% 정도가 이제 지분이 아시아나 항공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공사, 거대 항공사를 갖고 있는데, 그럼 공항 수주를 하겠다, 이런 말 그대로 혹시 땅에서 헤엄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우 쉽거든요. 한마디로 수주를 할 때 이렇게 매력적으로 아주 그럼 당연히 내가 사업을 준다 해도 너는 공항 사업, 항공도 갖고 있으니 너가 그럼 활주로 지어 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금호산업은 그 정도로 이제 수주를 막 갖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사업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이 33%라 그랬는데, 아시아나 가치만 해도 2,500억이 넘습니다. 근데 퍼가 5배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싼 주가에 한마디로 사면은 그만큼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항상 이제 이거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이걸 사라니까 이거 참 웃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근데 항상 접근하실 때 좀 우리가 하루하루 데일리로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주봉이나 월봉을 좀 체크해 주시면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이나 한 2-3개월 가량으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신다면 금호산업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지 더 떨어질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월봉으로 접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트진로였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10% 이상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케이스처럼 월봉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하이트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한 며칠 동안 또 주가가 많이 신나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속상한데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한 10% 정도가 조금 더 오른다면은 매도할 사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 저랑 같이 이제 편입하셨던 분들은 10% 오르신다면 그때는 이제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가야죠. 다만 이제 조금 요즘 며칠 밀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뭐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면은 그 이유는 왜냐면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구조조정 같은 경우 이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또 이제 재무구조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트 진로도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또 이지바이오. 우리 아까 앞서서는 이제 화학 쪽, 거대 이제 대형주 쪽으로 했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먹거리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지바이오, 생계, 닭 가격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닭 가격 여태까지 생계 사업 부분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닭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사료 사업이 가장 큰 메리트였는데 사료도 환차익 때문에 또 매력적으로 이제 구조가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먹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를 많이 받는 영향도 있었는데 그거 대비 퍼도 상당히 적게 받았습니다. 동종 피어 그룹으로서 할인을 갖고 있는 제이홀딩스가 있다면 지금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한제당 대한 TS홀딩스라고 하는데요. 마니커를 지금 연결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분할 이슈나 이런 게 있다면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에서 8,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놨었는데 지금 약간 조금 더 상향하셔서 한 8,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신다면은 저는 이게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골프존 말씀드릴 텐데요. 골프존 같은 종목이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일수록 오히려 무조건 사는 것도 좋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그럼 빠진다. 그럼 왜 빠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완벽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약간의 내부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골프존에 대해서 제가 매력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스크린 골프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재무구조 같은 경우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고 들었는데 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정 주가를 받고 있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한 10에서 20% 정도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골프존도 매력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메리츠종금증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융 쪽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종금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주가가 좀 밀렸을 때 그때 조금 더 매수하셨다면은 지금 오히려 더 큰 차익 실현하셨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력적인 종목으로 메리츠종금증권 추천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가치 투자의 규제 타이틀을 달고 계신 김기민 팀장님의 5가지 종목 마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외국계 매수를 통해서 오름세를 보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입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좀 걱정이 되고요. 코스닥은 뭐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가면 단기 고점이 아니라 중기 고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지금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있지만 제가 방송상이니까 이제 말은 잘 못하겠는데요. 참고로 이제 그거 말씀드릴게요.
2011년 12월 중순부터 2012년 2월 하순까지 약 2달 반이었죠. 그때 외국인들이 10조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시청자분들은 대충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거를 너무 100% 신뢰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안 받고 올라가면 좀 더 가겠죠. 근데 문제는 제동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고점은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고점은 코스피하고 선물 고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점을 기록한 것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 매도 포지션 취했던 분들은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매수 포지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그 얘기도 얘기할게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진정한 전문가라고 하면 매수와 매도를 모두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측이 약간 빗나갈지언정 저는 일단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 사인을 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2012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대한민국이 거의 합착을 했습니다. 2,400선 간다고요. 그래서 풀베팅 시켰어요. 계속 홀딩입니다. 근데 결국 그 이후에 1,800선이 무려 3번이나 붕괴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엄청나게 손실이 났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저는 매수 홀딩만 주장하지 않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로는 매수, 때로는 매도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하는데요. 어차피 매매라고 하는 게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팔매 아닙니까? 사고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여기서 결과적으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량주, 대형주에 대해서는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 또 왜 그러냐? 여기서 만약에 계속 갈 경우는 약간 더 먹을 수 있는데 시장이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은 계속 공략하시고 홀딩하시는 관점이 좋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매수는 이거는 비합리적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합리적인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우영 대표님의 시각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우영 대표께서는 코스피 대형주, 우량주는 단기 고점이다. 매도 사인을 주시는 거고요. 조정 없는 상승이 걱정스럽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문제 없다 하셨고요. 자,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네, 전기전자하고 역시 의료종목입니다. 사실 두 개가 좀 엇비슷하긴 해요. 근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형주도 가지만 이제 TA홀딩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종목은 KC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종목들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는 정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그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대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량주, 개별주, 또 테마주에 대한 종목 팁을 듣겠습니다. 사야 될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될 종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량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오면 잡고 아닌 말고요.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지금 LG전자를 신규 매수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매수나 매도 항상 그렇게 칼같이 얘기하는 성격인데, 그래야지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입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 받았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홀딩 하시는 게 좋겠고요. 미보유자들은 직장인 단기로 61선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 미트온인데요. 어제 많이 갔었죠. 오늘,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121선까지 기다려보세요. 120선이 여기서 좀 멀긴 한데, 오면 이제 그때 매수하자는 이런 얘기고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이 역시 이제 LG페이하고 관련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림을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입니다. 특수건설입니다. 역시 4대강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그냥 보유자 홀딩 하세요. 왜? 이 종목은 적정주가들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적정주가 자체가 18,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SN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실전에서도 사전사도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21선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 다음에 고평가주보다는 저평가주, 이거를 어느 정도 매수하고 홀딩하시면 제가 볼 땐 시간 문제에서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탄력 좋다고 해서 대형주들 이미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들 따라잡는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수가 언제 꺾일지 모르고요. 또 아직까지는 오늘 이 상태로 끝나면은 종가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 좀 갱신하겠지만 장중 기준은 오늘 돌파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평택촌놈의 상반기 마무리, 하반기를 대비한 전략 강연회가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강연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내일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다 오시면 좌석이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오시기 바라겠고요. 젊으신 분들이 좀 양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무려 그 15페이지 분량의 강연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선물을 증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주도 제가 딱 2개 정도 말씀드립니다. 보통 때는 하나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여러 종목 얘기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서로 이제 좀 반갑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도 더 노력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오늘 밤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녁 6시 반에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에 정우영 대표는 방송으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2362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수준에서 종가를 찍는다면 또 사상 최고치 종가가 나오는 거겠지요. 시장 흐름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